시장이 조정을 거치면서 중소형주와 코스닥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쏠려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흐름인지 아니면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3인의 전략에서 시장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NS 파트너스의 하창범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새해 첫 거래일 주식형 펀드 순유출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순유출 규모도 1,374억 원에 달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통신주 반등입니다. 통신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통신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전자결제주 강세입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직불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 결제 수단이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두드러진 업종 섹터가 통신주입니다. 4분기 실적이 괜찮다. 2010년 4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별로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최근에 규제가 있었는데 과당 경쟁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마케팅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수익성에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학영 위원이 통신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작년 4분기에 실적이 좋아졌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하는 예상,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신 거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문제됐던 어떤 영업정, 실제로 이제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정지가 다음 주부터 해서 3사가 순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 과당 경쟁을 좀 지향하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것이 회사들의 영업 실적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상 그 두 뉴스 모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아침부터 반등은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동안 시장을 연말 연초에 뜨겁게 끌어올렸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끌어올렸던 경기 관련 대형주들이 쉬면서 나온 반작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제약주라든가 KT나 이런 통신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어떤 어떤 키재기 정도 차원에서의 순환 반등 시스템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KT나 이런 SK텔레콤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락을 받던 그 이전 수준 4~5%까지 KT 기준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회복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시기가 이번에 바로 될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그 이전 수준을 갈 회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지금 현재의 국면이 경기 방어주보다는요, 시장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결국은 경기 관련 민감 대형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축은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요. 어떤 장기적으로 작년 우리 이것을 지금 매매하실 분이라면 작년 4분기에 통신주의 강한 어떤 상승 사이클이요. 그것을 기대하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기에는 지금 시황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거나 수급상이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연초에 통신주가 큰 시세를 내는 경우가 그다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반대 시각에서 통신주 이제는 달라졌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런 시각도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통신주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돌다리도 좀 두드려 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별로는 가장 센 게 전자결제 관련주. 8일부터 모바일 직불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세상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주 오늘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 하창범 팀장은 전자결제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의 가장 강한 테마 같습니다. 8일이면 이제 벌써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기존의 통장,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통장을 통해 가지고 직불 카드, 그러니까 자기 통장인 잔고 내에서 편의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한 해 동안에 스마트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종목별로 한 더블 정도 100%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실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2004년도 이후부터 매년 한 10% 이상 성장하면서 한 작년연도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 캐파 자체가 1,000조 시대가 넘어갔습니다. 1,000조 원 정도로 큰 시장이라는 거죠. 물론 아직 모바일
모바일 쪽, 아직은 전자결제 관련했을 때 온라인 쇼핑몰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모바일 쪽은 5% 미만입니다만은 뭐 이번에 시행되는 전자 직불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최근에 했던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자체가 이제 거의 뭐 대중화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바일 전자 결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항상 뭐 어떤 IT, 스마트기, IT 기조, 하드웨어 측면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 직불 전자결제 관련주가 가장 강력한 테마였지 않나 보겠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격적인 실시는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 주 8일부터 합니다만은 원래 이 이야기 자체가 지난해 10월 달에 전자 직불결제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이미 현재 수준보다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이쪽 소프트웨어 업종이 역시나 이제 고포주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KG 모빌리언스, 이니시스 전부 다 실적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사실 뭐 작게는 15, 많게는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 좀 추격하기는 부담스럽다 말씀드리겠고 중간중간에 이 종목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대로 좋긴 좋습니다만 너무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는 것. 또 하나가 지난해 12월 달이죠. 인터넷 결제 ISP 해킹 문제 때문에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사실 모바일 시장의 어떤 보안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드리면 전체적으로 결제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오늘의 뭐 지금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 많은데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또 때를 기다렸다가 분할, 하락 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전자결제 관련 시장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성장 기대감을 미리 당겨서 좀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주의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QE3 조기 종료 우려감입니다. 연준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QE3가 조기에 종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던 뉴욕 증시 결국 뭐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 이학년 위원이 관련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작년이었죠. 12월 11일과 12일 날이요. 연준의 회의가 있었는데, 그달 있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것은 딱 이거죠. 시기적인 어떤 조건을 명시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QE3가 완료되는 그만두는 조건은 실업률 6.5% 이하로 가거나요. 아니면 인플레이율이 2.5% 이상 가는 그런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안에적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회의록이 공개됐더니, 물론 다수 일부는요, 여전히 2013년 12월 말까지 해도 계속해서 꾸준히 양적 완화가 시행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그게 또 일부는요 또 몇 명이라고 구체적인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좀 땡겨서 QE3가 양적 완화가 종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제 금융의 안전성, 흔히 얘기 나오는 것이고요. 연준 자체의 대차 대조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의 사실이라 그러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다고 하죠. 분명히 그렇지만 여전히 다수의 의견은 어떤 조건에 있던 문제가 어떤 3차 양적 완화의 조건, 완료되는 조건은 이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얘기했기 때문에 큰 우려 자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QE3가 조기 종료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들이 얘기했던 대로요,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해석을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약보로 갔다라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미국 시장도 워낙 급하게 2, 3일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조정 국면 정도로 전 이해를 하시면 크게 잘못된 시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3차 양적 완화를 처음에 내놨을 때 언제까지 그러면 될 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내놨었는데요. 그 얘기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는 글쎄 유동성 측면에서 좀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 완화라는 게 비정상적인 정책이고 출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데 역시 이런 얘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지표가 최근에 괜찮고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반증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새 하도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미국의 지표들이 잘 거론이 안 되는데 지표들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고용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12월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호전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아차가 좀 부진했다 그러죠. 점유율이 또 떨어졌는데
글쎄 뭐 자동차 주식들 오늘 기관 외국인들 오늘도 물량을 좀 쏟아붓고 있다 좀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에서 상당히 좀 헝클어진 모습 같은데 미국의 자동차 판매 관련 내용과 현대기아차 관련 내용 대응 전략까지 하창봉 팀장이 좀 세워주세요. 네, 사실 뭐 발표된 대로 현대기아차였던 2012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는 뭐 11% 증가해서 한 126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죠. 상당히 많이 팔은 것이고 현대차가 한 70만 대, 기아차가 연간 기준으로 한 55만 대 정도인데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11월 초순 정도에 연비 파동 우려에도 불구하고 딱 지난 한 달,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의 수치만 보더라도 절대적인 그 Q,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많이 팔렸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일본차와의 상대적 지름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주가에 좀 부진이 좀 나온다 보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엔화 약세, 원화 강세가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접근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현대차는 실제적으로 뭐 해외 공장 비중 자체가 50%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 영향이 작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이 현재 유동성 장세에서 뭐 아시아 통화, 한국 통화의 강세, 일본 통화의 약세가 만약 추세적 기조라면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해외 증선 공장을 못한다는 거죠. 중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사실 엔화 약세 기조 자체가 현대기아차의 도이 일본차 대비해서 상대적 피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항상 매출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지 않고 과연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합니다.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었고 또 하나가 OPM이라고 그러죠. 영업이익 마진율인데 실제적으로 지난 3분기 현대기아차의 실적 발표될 때부터 사실은 전체적으로 캐파는 늘어났는데 영업이익률이 뭐 10% 밑으로 기아차도 한 7, 8%가 떨어졌던 거죠. 그런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사실 현대차가 퍼가 지금 뭐 9 정도, 뭐 기아차가 8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싸 보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그 영업이익률 하락 자체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가져가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뭐 기아차 20만 원, 현대차 20만 원 밑에 있으면 득석 사고 싶죠. 기술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싸긴 싸니까. 근데 지금 워낙 이제 1월 초순 들어서 너무 공격적으로 외국의 기관이 판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좋긴 좋습니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급 안정화 좀 진정되고 뭐 이달 말 12월 초순 정도에 4분기 실적 그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약세 대응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차 주식 워낙 악재도 좀 많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공감은 상당히 좀 많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수급인데요.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 물량이 오늘도 상당히 큰 규모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 뭐 이 매도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좀 이런 판단도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이틀째 숨고르기입니다. 뭐 조정은 받고 있는데 코스닥 중소형주가 오늘 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조정 이틀째 받고 있지만 그렇게 뭐 걱정스러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기대할 만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화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중국의 여러 지표들도 발표가 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지표들 뭐 호전이 예상되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로 모멘텀이 될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이학년 위원이 전체적인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중국주로 보면은요, 2000년 이후에 중국의 각종 소매 판매나 신규 대출 같은 것이 1월 달에 보면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춘절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으로 본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도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어떤 지표가 발표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일단은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전히 화학이라든가 철강 같은 소재산은 오늘 좀 조정 보이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춘절 앞두고 중국의 내수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중국의 내수 관련 소비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가 되겠는데요. 8일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요, 사상 최대 실적이 5분기 연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8일날 개박되죠. 미국에서 개박되는 CES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항상 그럴 때 보면 반도체를 비롯한 IT 전반적인 신제품이라든가 뭐 국내외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다음 주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응 전략이 되겠는데요. 저는 시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마찬가지 오늘도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수급의 축은 여전히 외국이라든가 연기금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들이 같이 파니까 종목들, 시황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주식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얘기가 많이 됐던 뱅가드 펀드의 물량 출회가 일단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나왔을 때 정말 그리고 다른 쪽의 일부에서는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 여타 어떤 경쟁사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또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것이 잘 팔려 나갔다는 뭐 얘기 뉴스도 났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는 반드시 외국인의 매매 방향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오히려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만약에 주식을 뭐 그들 주식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 시장이 어떻게 버틸지 아니면 반대로 저가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지 아마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이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결판이 나지 않을까 봅니다. 여전히 포트폴리오는요 30에서 40% 정도 현대차, 삼성전자 여전히 뭐 꾸준히 장기적으로 매매하신 분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작년 대비보다 10%포인트 줄이시기 바라겠고요. 말씀드리겠고요. 반드시 화학이라든가 철강, 정유, 기계 이런 주식들에 대한 특히 중국 관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기 민감 대형주들도 30에서 40%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타 테마성이라든가 중소형주 이런 것들 트레이딩 다른 쪽에 분류되는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프렘푸시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주식 비중 여전히 80% 지지선 1970전 확인드립니다.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인덱스 변경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일단 유심히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정상으로 보면은 다음 주에는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덧붙여서 이학년 의원도 조금 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CES 2013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죠. 다음 주 화요일이죠. 8일날 개막이 되는데, 사실 이게 대대적인 모멘텀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 모멘텀으로 IT주에는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없는지 대응 전략 하창범 팀장이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는 매년 세계적으로 열린 행사입니다. 매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한 4일 정도 나흘 동안 열리는데요. 국제적인 가전 박람회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가전 박람회이기 때문에 전자제품 중에서 항상 보면은 디스플레이 텔레비전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항상 주목을 받는 것은 텔레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텔레비전의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 가전 박람회에서 가장 주목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있습니다만 역시나 삼성이나 LG전자도 사실은 이번 전자전에 대형 TV죠. 대형 고급형 대형 TV, UHD TV를 공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UHD TV라는 건 뭐냐면 울트라 HD TV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트라 HD TV인데 어떤 거냐면 보통 가정에서 한 70mm급의 영화를 실제적으로 좋은 화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세대 이제 어떤 방송 규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자를 슈퍼 하이비전 TV라고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미 지난 2011년도에도 제출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인치를 조금 크게 해가지고 88인치급 그런 걸 제출한다 그럽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완성 세트 업체에 많이 관심을 가겠죠. 바로 직접적으로 LG전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아니면은 패널 업체를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 관심이 갈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종목보다는 만약에 이벤트 드라이브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중소형 개별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LG전자나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 백색 가전 자체가 사실은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올 실적률이 부담을 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8일을 기준으로 한 이벤트 드라이버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관련 부품주들 오늘부터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실리콘웍스라든지 액트, 루멘스, 액트 같은 거는 이제 LG 디스플레이형 부품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그런 관련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단기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역발상인데 실제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취임 이후에 지금 이번 CES에 실제적으로 갤럭시 S4를 비공개 방식으로 시연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행사에 가서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올 4월 달에 출시설이 나오고 있는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제적으로 갤럭시 S4 관련해서 관련주 부품들을 할 수 있는 플렉스컴이라든지 나노스 같은 종목.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트 업체보다는 오히려 부품주 쪽에서 단기적 기술적 반등을 노린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CES 2013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쪽이 지금 스마트 TV를 포함해서 TV 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사실 완성 업체보다는 부품주들이 더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장기와 단기 철저하게 기간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